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제주 대정 지역에 밀감 무가온입니까 이게? 네. 예, 무가온 하우스에 왔는데 여기 그 몇 년생이지? 4년생. 4년생. 4년 차지. 4년 차에. 네. 예. 여기 현재까지의 그 부분 한번 품종하고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4년 전에 이거 카레향을 농협에서 노목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년차 접어들었고요. 원래 첫 수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렸는데 수확은 올 가을 12월 안에 땁니까? 언제 땁니까? 내년 4월 초 중으로 제가 남들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달았어요. 작년에 달았다가 예. 실패를 봤습니다. 남들은 달리라 해가지고 한번 달리는데 제가 그 농약 사용을 좀 잘못해가지고 한번 실패해가지고 전부 다 11월 달에 전부 땄습니다. 그때 따가 팔았어요. 아니요, 전부 땅에다 다 내려버렸어요. 예. 한 개도 남겨놓은 건 없었어요. 예. 너무 부지런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게 지금 카레향 재배 면적이 800평 정도. 800평에. 예. 올해 그 4년째, 5년째 들어갔습니까? 4년, 내년 되면 5년 차고. 올해 4년 올해 차입니다. 4년차 자라고 있는 상태다. 이 밭을 만들 때 그 원래 하우스가 지어 있는 걸 했습니까? 아니면 하우스를 새로 지었습니까? 새로 지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심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지금 마늘밭인데 이 전작기의 밭은 뭘 했지? 마늘밭입니다. 마늘밭이에요. 예. 마늘밭 재배할 때 토양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로 놓고 올 봄에 예. 한번 했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질소, 인산가리 그 비율이 이런 게. 대표님 아까 말씀대로 인산가리가 너무 과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닥에 퇴비 주고 계속 비료 주고 있죠. 비료는 남들이 비료를 아까 우리 저 분도 얘기했지만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 해가지고 예. 비료는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 그 유황칼슘인가 그 비료를 한번 뿌리고 예. 안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요소를 몇 번 그 물을 해가지고 요소물을 해가지고 몇 번 준 적은 있습니다. 800평에 몇 포 정도 줬지 올해? 대충 한 번 줄 때 한 2포씩 해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줬다. 네. 예. 2포씩 4번 줬으면 8포. 네. 8포. 800평 8포. 100평에 한 포택을 이때까지 먹었다, 그죠? 더 먹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현장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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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회장 모시겠습니다. 예. 할말 없는데. 예. 올해 영국 신사처럼 오늘 그 모자가 아주 그 멋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지역에서 그 농가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올해 그 좀 그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담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대로 오늘은 저 연락을 많이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 요즘 이 지역에 양파 마늘. 작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맴싸러 왔는데 내가 대표님 알기가 지금 1년 됐거든요. 2년째인데 사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뭐 나쁜 건 없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농가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이런 걸 좀 받아야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교육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사님이 해마다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갖다가 칭찬해 주셔서 저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밭이 우리 농장 대표님께서
그 유라 여기가 그 카라향을 심어서 얘가 수종이 아주 강한 종입니다. 힘이 센 종이래. 다른 수종보다 이파리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 말은 착과량도 많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종이에요. 그러나 얘가 수확 시기가 늦은 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많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레향의 주 실패 원인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붓고 가지고 겨울에 대사작용 최저 온도가 7도가 질소, 인산이 16도예요. 그럼 16도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밀감나무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 밀감나무는 열대 과수입니다. 상록수이자 열대 과수입니다. 그 방금 비료 온도 값에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온도가 낮으면 열대 지방이 아니에요. 사계절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계절을 한 개만 좋아하는 종이에요. 한 계절. 열대 지방이 계절이 두 개가 없습니다. 한 개입니다. 한 계절을 좋아하는 작물을 갖다가 봄에는 순이 나서 노지 밀감도 되고 다 되는데 노지 밀감도 가을에 늦게 되면 붓고버리고 하우스에 있는 것도 붓고버리고 그러면 열대 지방의 그 특성을 우리는 유지를 안 시켜줬다 그러죠. 그러면 과육을 만들었다가 과육 속에 있는 영양이 지가 살아가는데 써버린 거죠. 그럼 겨울이라도 이 과수는 대사작용을 해서 영양소를 과일에다가 계속 축적해서 성장을 시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열대 과수를 갖다가 사계절이 있는 우리 한국에다가 안정을 시켜놨는데 그거는 겨울을 넘어가야 되는 종들이 우리가 궁천을 무가온했을 때 2월달 3월달 따는 거, 그 다음에 카레향이 내년 4월달에 따는 거. 그럼 이 특성에 맞는 걸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귤 크면 이따만 큰 거 있죠. 그건 막 겨울이 지나도 막 그런 대로 견뎌. 그거는 이게 생육 그 범위가 넓다는 거죠. 뭐 눈이 오도 견디내고 막 그것들은 막 견디내요. 근데 많이 상품 안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많은 노력을 적게 하니까 그러면 돼도 그만,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별 표 없이 넘어가죠. 근데 그 하귤 큰 것도 당도가 높으가 상품화 하는 농가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소비층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볼 때 열대 수종을 갖다가 겨울을 지나서 키워야 되는 카레향, 우리가 11월 달부터 이제 추워지니까 레드향, 그 다음에 뭐 한라봉, 천혜향, 궁천, 무가온 재배 이런 종들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작용 온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얘들은 25도에서 28도로 유지해줘야 돼요. 그걸 올려야만이 카레향이 과육이 정상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 온도에 해가지고 10몇 도에서 겨울 관리하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붓고버려요. 그게 한 톨이 안 붓은 걸 찾은 거는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돼 있는 놈이 안 붓고 가원 전체가 다 붓고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이 이 가원에서는 이제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옆지도 닫고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지 밀감이든 하우스든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잡감들은 크고 맛있으면 1등. 그런데 노지의 밀감이 그 궁천이라든지 하래라든지 이런 종들이 크고 맛있어도 버릇이 돼가지고 내비빈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노지에 있는 밀감도 크고 맛있는 걸 원하고 있어요. 뭐 이거 까다가 배고파. 쬐끄마한 거는 우리 그 밀감 쬐끄마한 거 종이컵 밑둥만한 거 6cm 되는 거는 까먹다가 배고프다니까. 까먹다가 배고픈 농사를 지가 저 소비자한테 꼬시서는 안 되죠.
크고 맛있는 걸 해야 소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밀감이 더 좋으면 자신있게 외국 가서 팔아가 돈을 벌어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거냐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망구 도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체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는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온 지가 몇 년이 됩니다. 1년에 3번 이상씩 옵니다. 한 번 올 때 최소한 500 이상 쓰고 가요. 지금까지 제가 갖다 제주도에 쓴 돈이 1억이 넘어요. 제주도에 와서 1억을 벌어 간 적은 없습니다. 다 쓰고 모자라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못 살면 결국엔 저 손해예요. 저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지 같이 잘해서 우리 국가가 부강해야 되는데 기술을 숨기지 말아라. 그 밀감 상자 앉을 때 모서리는 앉아 있어. 복판에 앉아가 밀감 상자 끄자지 말고. 혼자 앉고 그 상자에 모서리에 딱 앉아가 상자 끄자지 마이소. 너무 집에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든 일은 공유를 하고 오픈을 시켜야 돼. 오픈을. 그래서 남이 잘하면 잘 못하면 핀잔을 주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 걸 밝혀서 우리는 풀자. 지금은 너무나 시대가 빨리 흘러갑니다. 정보도 빨리 흘러가고 AI 시대 더 빠르겠죠.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배 실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돈 벌어오면 되지. 한국에서 일본 기술을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백합농사지가 제주도에서 일본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제일 좋은 밀감보다 우리는 더블로 더 품질을 개선해서 돼야 되죠. 더블로. 밀감에가 돈 못 벌면 배추농사지가도 일본 팔아가 돈 벌어와야 돼. 산업이라는 게 자국민이 먹고 사는 거에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해 드려야 돼요. 그 외화를 못 가져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또 원자재 수입하고 뭐 온갖 거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살아지기가 더 어려워져요.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이 모든 걸 읽어놨는데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반복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1년에 제주도에 밀감 하우스가 30만 평씩 늘어납니다. 그 기성세대들이 지은 거죠. 젊은이들이 하우스 지은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30대가 돈 벌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밀감 농사 하우스 지은 사람 있겠습니까? 30대가 40대가 하우스 짓겠습니까? 50대가 하우스 쉽게 짓겠습니까? 60대 이후가 하우스 짓고 있다는 거죠. 자본은 누구 겁니까? 60대 이후의 어른들의 자본이에요. 그럼 그 하우스 지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아들이나 손주한테 맡기나면 하우스만 맡길 게 아니고 기술도 같이 물려줘야 돼. 기술도 같이 전수해줘야 되는데 이 기술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육지에 온 것도 받아들이고 제주도 연구소에 나온 것도 받아들이고 도기술은 것도 받아들이고 기술센터 것도 받아들이고 옆집이 잘하면 옆집 거 받아들이고 이 잘한 것을 뭉쳐가지고 우리는 밀감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틈새 시장이 더 줄어듭니다.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술력을 보강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그냥 오도록 만들고 크루즈선이 들어가지고 똥만 사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국 농산물 먹고 맛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바이어가 돼서 우리 한국 밀감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주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지 국가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지금 앉아 계시고 여기 밀감 농사 짓는 우리가 우리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는 큰 틀을 안 세워놓으면 결국에는 또 꽁냥꽁냥 한다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하여튼 제가 들어와서 많은 걸 바꾸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고정관념에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좋은 거라고도 한 방 퍼가지 말고 내 나무에 내가 자신 있는 만큼만 시험해라. 자신 있는 만큼.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한 나무만 시험하면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 10나무 하면 되고, 더 자신이 있으면 다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가운에 바닥에 새파란 곰팡이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해가 되기도 하는데, 인산 뒤에 숨어 있는 게 가리입니다. 가리가 더 많이 해를 줍니다. 가리 비료가. 그래서 보면, 여기 카레향 이파리를 2개를 땄는데, 이 이파리를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손가락 위에 얹어봐야 돼. 손바닥 피가. 여기 이파리가 몇 장을 가리지느냐. 요거는 보면 2.5. 그 다음에 요 2개 이파리가 가리는 이파리는 잎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카레향이 요 정도 열었으면 내년에 요 놈이 요딴 많이 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과일이 착과되면서 내년에 봄순을 이만큼 뻗쳐놔야 되는 거예요. 20cm 이상. 근데 이 가운에서 내년에 새로 꽃피고 열매가 달리는 상태에 열매가 해순이 20cm가 뻗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만 좋았지 내년에는 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봄에 얘들이 꽃필 무렵에 영향을 많이 줘서 봄순을 쭉 뻗어야 돼요. 봄순이 쭉 뻗으면 얘는 당이 뚝 떨어져 버려요. 봄순이 뻗으면.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한 품종입니다. 애매하다. 얘가 열매는 맛있어야 되고 새순은 나와야 되고, 이 2개를 연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순이 20cm 뻗쳐야 되고 열매는 열매대로 맛있어야 되고. 그럼 새순이 뻗으면서는 탄수화물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새순으로 가요. 새순으로 가버리고 열매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지죠. 그럼 열매는 올 봄에 달린 거고, 내년에 봄 되면 열매는 영향을 많이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카레향을 정말 농사 잘하는 사람이 드물 수가 있어요. 드물다. 카레향 자체에 2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순을 최대한 좀 뻗쳐야 되는데, 지금은 봄순이 뻗을 수도 없고, 봄순이. 그래서 여기서 봄순을 보면 봄순 하나 찾아보세요. 열매 밑에 작은 봄순 하나 찾아보시죠. 요거에 봄순이 작은 거는 요거만 탑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꼽히고 어떻게 열매를 거지? 지금 열은 거는 전년도에 가지 맞는 거예요. 길게. 이거 뭐 이마타이 되어 있는데 그 대신 봄에 요걸 못 만들어가 이게 밸런스 깨져 버린 거예요. 요걸 만들어 놨더라면 내년에 밸런스가 맞아져요. 한번 밸런스가 틀어진 거는 그 다음에 바로 상당히 어려워져요. 요걸 갖다가 20cm를 뻗치라 그러는데, 요거 20cm 못 뻗쳤다고 또 여름에 하계 전쟁해보면 농사 조져버려. 날도 더운데 잘라보고 그러면 요 잎이 없으면 어떻게 뿌리가 죽어버려요. 뿌리가 죽어버리면 여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워서 레드향 다 쪼개져 버려요. 더위가 온 거는 그리 오래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요 봄순을 뻗쳐가지고 봄순을 키워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봄순. 근데 요 봄순을 가온재배, 궁천이나 하래 같은 거 가온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수확하고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순을 만드는 게 봄순 역할을 합니다. 봄순 역할을 한다고. 그거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순을 나온 거는 열매가 안 열고 전년도에 만들어낸 가지가 열매가 열겠죠.
그렇게 열매를 갖다가 열기 위해서 여름에 전체 그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전정해서 가온 재배는 요순을 만들어 가지고 꽃눈 분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들은 언제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봄에 만들어야 돼요. 그 내년에 얘를 열매를 치중할 거냐 요걸 치중할 거냐 이래야겠죠. 요걸 봄순을. 그래서 봄순이 나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충할 거냐. 봄순이 날 때는 영양을 먹이주고 꽃 피기 전에 꽃 피면서 그 다음에 또 봄순 나오죠, 열매가. 그럼 봄순 키워야 되고 꽃 피워야 되고 열매는 당분수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뿌리 한 가지로서는 일을 절대 못해. 연면십해서 영양을 계속 공급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면십이 하고 뿌리에 영양도 많이 줘야 돼.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골드 뿌리 5천 그 관주형 나와 있는 그겁니다. 그걸 관주를 해주고 지상부에 먹여주고 이 두 박자가 빨리 맞아져야 돼. 그러면 에너지가 우리가 일반 재배보다도 2배, 3배 필요하단 거죠. 그러면 봄순도 뻗치고 열매도 맛이 안 떨어져요, 당이. 그런 방법이 지금 카량이다. 그리고 겨울에 온도를 올려서 절대로 얘를 붓게 만들지 말자. 겨울에 얘들은 열매를 달고 있고 붓고버리면 뿌리가 많이 노화돼 버려요. 뿌리가 겨울에 온도를 올려서 뿌리 노화를 회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일반 재배들은 지금 관주로서 골드 뿌리 5천을 주지 마라 그러는데, 얘는 겨울 때 계속 먹여야 돼. 영양을 계속 먹여야 돼. 이 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 자체는 힘이 아주 왕성해야 돼. 열매를 달고도 힘이 펄펄 넘쳐야 돼, 이 종 자체가. 그래서 카라양 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맞추면 이게 안 맞고 두 개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들한테 토양이 지금 우리 바닥에 보면 붉은 곰팡이가, 황갈색 곰팡이 피는 건 이 땅은 가리 가다이 땅이다. 왜 그러냐, 마늘 심을 때도 많았고 옆에 있는 마늘밭을 보십시오. 빨간 곰팡이 골물 찬 데 빨간 곰팡이 다 피었거든요. 저 빨간 곰팡이가 가리 성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요게 밭두둑에 있는 돌멩이 황갈색 곰팡이 핍니다. 여기 대정에 밭둑에서 찾아온 거예요. 요 황갈색 곰팡이는 가리 성분입니다. 요거 감자밭인데 요 감자가 전부 다 이파리 오그러져요. 그래서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에는 이런 가리비를 많이 쓰면 안 돼요. 가리비를. 그러면 그 마늘을 재배하면 마늘도 날이 더워지면 금방 고실라져 버리거든. 이 가리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새파랗게 핀 곰팡이 인산이 많으면 우리는 나무가 건강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인산이 많으면 나무 몸뚱이에 청태가 끼고 나와요, 새파랗게. 그럼 지금 벌써 어린 나무에 청태가 끼거든요. 밑둥에 새파랗게 끼 있어요, 청태가 끼는 거는 인산을 먹고 자기네들이 토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많이 먹었는데 저걸 갖다가 잎으로 내버려도 되는데 잎을 안 버리고 껍질에다가 버려요. 품어내요. 그럼 껍질에다가 품어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저 인산에 곤충이나 동물이 기어올라 가다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곤충이나 동물이 내 나무에 기어올라 가서 내를 갖다 해로할 걸 갖다가 미끄러지게 만들어낸 거죠. 미끄럼틀을 만들어놨어요, 인산이. 그런데 우리 밭에 있는 인산이 새파랗게 피는 거나 이게 과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가리 이 비료가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인산이나 가리를 줄이자. 그 퇴비는
가리 성분이 많이 많고 유박은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효과도 좋고 많은 에너지가 되는데 퇴비 저거를 유기물이다 합시고 계속 쓰는데 유기물보다 더 이전에 결과가 요렇게 나옵니다. 이파리가 뒤로 완전히 까뒤집어 버리죠. 요건 언제 만들었냐? 봄에 신초가 나올 때 가리 성분을 많이 먹고 여백이 신초는 노란 거는 여백이 계속 나와요. 요런 신초들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압력이 뿌리에서 가진 양수분이 압력이 늘어나면 요 잎속에 낮에 만든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단백질이 여기 탄수화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양이 부족하면 저녁에 양수분이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뿌리에서 온 거 기공을 닫았을 때 저장을 하다가 더 들어가지 못하면 요 이파리 힘줄로 타고 나와요. 요 힘줄 밖으로 나와요. 그것이 요런 어린 순이 나오다가 새카맣게 고실라져 죽는 거 보셨을 거예요. 순이 나오다가 그 고실라져 죽는 거는 여기에 나온 여백, 지가 먹고 토해낸 거죠. 요 신초에는 여백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왜 그러냐? 이 잎 속에서는 기공을 닫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탄수화물이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안에 엽록소 집이 없습니다. 엽록소 집에 뭐가 보관되냐? 탄수화물, 설탕물이 보관된 거예요. 당분이 보관된 거예요. 요 생명체 에너지는 당분입니다. 우리 사람도 당분이고, 사람하고 식물하고 차이는 얘들은 사람의 내장에 해당하는 걸 땅바닥에 흙에 건이 되어 있고, 사람은 흙에 되어 있는 구조를 갖다 여기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화는 얼굴이 주름살 지고 노화되는 거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작게 먹고가 아니고 창자의 미생물 서열이 나빠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 밭에 이 서열을 잘못 만들어 놔버리면 그것이 요렇게 되고 피해가 일어납니다. 봄에 꽃필 때 제일 많이 피해 일어나는 게 뭐죠? 제피곰팡이죠. 근데 제피곰팡이 약을 치도 어떤 데는 제피곰팡이 오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서 물방울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가 가리 가다가 나무가 좀 비실거리는 나무, 가원. 거기 가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 순이 쭉쭉 빠져 올라오거든요. 그거 올라오는 나무 농장에는 수지병이 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 옆구리 뿌리 쪽에 여기 진물이 질질하는 게 나와요. 그거는 요 도장지가 색이 나서 그렇대요. 도장지가 새순이 나서 요 순에서 이파리에서 여백 맺은 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맞으면 뿌리 쪽에 사가버려요. 그 물방울이 많이 나오면 흔적도 없이 팩 죽어버려요. 나무가 멀쩡하다 팩 죽어버리는 것들은 도장지가 많아서 그래요. 도장지 여백 때문에 그래요. 그 여백을 갖다가 아침마다 쿨러를 살짝 돌리고 물을 씻어버리면 균병은 없습니다. 요 잎 테두리에서 나온 물방울이 여백이 병은 안 일으키고 가리 성분이 세포를 파괴돼서 안 자라니까 복판에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뿔개졌죠. 여기 가에는 세포가 파괴됐고 이파리가. 근데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 농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지병으로 나무가 죽어요. 그 물방울이 꽃필 때 떨어지면 꽃곰팡이. 그리고 밀감이 멀쩡한데 안에 썩어가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가다가 천혜향이라든지 뭐 한라봉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이것들이 보면 이만큼 크다가 노랑하게 익어가는 것들은 쪼개보면 전부 안이 썩어오죠. 그 자체가 언제 들어가냐? 꽃필 때 들어간 거예요, 균이. 근데 꽃이 70-80% 피었을 때 우리는 꼭 연면시 해줘야 됩니다.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을 담뽕력 해주면 잎에 탄수화물이 많아서 여백이 적게 맺기 때문에 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요 순인데, 요 순은 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봄순이. 그 봄순이 날 때 우리는 아침마다 맹물을 뿌려주고, 꽃 피었을 때 맹물 뿌리는 거는 해가 없다.
요 잎테두리 여백을 씻으면 병이 없어지고 더 덕이 되는 거죠. 그럼 과일을 크게 키워야 되나 적게 키워야 되나 그 관계에서는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파리가 크면 종방향이 길어져요. 이파리가 작으면 종방향이 짧아지고 너프로 빵빵히 커요. 우리가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사과가 나빠져 가지고 길쭉한 사과가 많은데 한 약 10년 전에는 사과가 납작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말은 종방향은 적게 크고 횡으로 많이 크가 납작한 사과들이 맛있었거든요. 백화점의 사과는 길쭉하게 커 이렇게 커요.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시장통에 가서 1등 사과는 한 약 10년 전에는 옆으로 빵빵히 찐빵처럼 생겼어요. 배 사과가. 이 균형이라는 게 처음에 꽃필 때 잎을 못 키우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꽃필 때 연면 시비하고 맹물 시비를 안 했기 때문에 봄순이 작아서 여름에 도장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봄순만 잘 키워나면 도장지가 안 나야 됩니다. 육지에서 단감나무라든지 배, 복숭 이런 가원에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봄순을 키워가지고 도장지를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봄순을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집에 지금 재배하는 작물들을 이런 많은 기술을 보완해야 되는 게 첫 채도 둘 채도 땅이다. 토양의 균형 시비 기술센터 분석해서 거기 보면 인상가리가 많은데 또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안 보시는가요? 토양 분석표에 보면 인상가리가 많은데 나무는 이파리가 가리 가다로서 노란 반점이 생기고 노랗게 말라 죽는데 거기에다가도 인상가리 처방, 태비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쓰면 더 나빠져요. 그럼 우리가 토양을 좋다 그런 게 미생물을 주면 좋으냐? 그것 또한 아니더라는 거죠. 기술센터 미생물 주고 나니까 밀감나무 더 죽으려 그래.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가리 성분 더 많이 분해해내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땡겨 써버린 거죠. 미생물이. 미생물 활동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미생물은 사용할 때는 내가 꼭 목적을 정해가지고 결과를 알고 쓰는 게 좋다. 함부로 쓰면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좋은 건 맞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생육 과정에 잘못 쓰니까 도리어 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안 쓰던 농법을 제주도에 쓰는 농법들이 많아요. 육지에서는 다 해보고 안 맞더라 그러면 안 써요. 몇 년 시험해보고 먼저 뭐 선도농가도 해보고 안 되면 안 쓰는데 그 육지에 안 쓰는 농법들이 제주도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뭐로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육지에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느 품목을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제가 함부로. 그래서 밀감은 노지 밀감이든 하우스든 그 맹물 시비만 잘하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밀감은 탄저병이 안 들어요. 탄저병이라는 거는 온도 25도 비가 오고 난 뒤에 비가 오면서 안개가 끼면서 오락가락 할 때 균이 뻥튀기 기계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앉아서 뚫고 들어가는 균. 그 동작을 균이 뻥튀기 기계처럼 펑 터져서 그 다음에 균도 움직여 날아와요. 안개 기르러서 날아와서 앉아서 들어갈 때도 뚫고 들어가요. 이놈은 동작균. 그 비동작균은 자기 스스로는 행동을 안 하더라. 그러나 여백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백. 그러면 여백을 씻어내주면 병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맞지야? 복판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랬지야. 꺼지고. 꼭 체중이 많이 나가서 꺼지는 게 아니고 상자, 밀감 상자 그 모서리에 그 삼각대 모서리 그쪽으로 앉아야 안 꺼지는데
그래서 꺼지면 꺼진 자리에 잘못된 거는 모서리 안 앉아서 그래요. 그럼 맹물 그 시기가 언제 돼야 돼요? 그러면 맹물 시비는 언제 시기가 아니고 지금 난순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지금도 해야 돼. 얘가 지금 제 이파리가 틀어져 버렸죠. 빼딱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여백이 나와서 틀어졌어요. 요 이파리가 틀어진 게 여백이 나와서 그렇고, 봄에 이파리가 그 가리 성분 여백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세포가 파괴돼 봄에 오그러진 거거든. 그래서 맹물 시비를 하게 되면 잎속에 수분을 함량을 늘리기 때문에 성장이 더 많아져요. 성장이. 그러면 영양소 이동했단 말은 과일로도 가고 뿌리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잎의 잔량이 떨어졌어요. 그래 되면 여름에 더위를 탈 수 있어요. 잎이 두께 얇으니까. 그러면 잎에 와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잎에 있는 양만큼 함수량이 늘어가 있는데 이걸 물을 뿌리고 이동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보충될 때까지 얘는 잎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가 밀감이 장애가 일어나고 하는 주 원인이, 비가 올 때 요 기공이 그 온도 값이 없기 때문에 기공이 닫혀 있어요. 기공이 닫혀 있으면 뿌리에 있는 양수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생산을 못해요. 기공이 열면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영양소는 여기서 보관이 되겠죠. 그게 탄수화물, 설탕물이에요. 단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직사광선 햇볕이 좋긴 하나 여름에 햇볕이 많이 때려버리면 여기에서 수분 날아가는 양보다 가지고 있는 양이 부족하지만 햇볕이 되어요. 그럼 잎이 누래져요. 그럼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차광을 하자 말하는 게, 이 하우스가 그 위에 천장이 6칸이에요. 우리가 양쪽에 2칸은 걷어 올리고 중간에 4칸은 안 걷어 올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집을 또 다르게 지어놨네. 저 위에 천창을 많이 열게 지어놨네. 옵션이 1m 20. 예. 옛날에는 1m, 옵션이 1m 20을. 공기가 되니까 이제 바뀐 게 저기 늘어졌네. 옛날 거는 저게 4칸이 똑같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똑같은 것들은 하우스에 그 35%짜리 차광막 일반형, 두께가 제일 얇고 가격 싼 거를 4칸을 덮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밀감 재배되는 데 이상이 없더라. 근데 요거는 보니까 햇볕 들어오는 면적이 그 2m 40으로 늘어난 거죠. 그럼 안에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햇빛 가리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 더 낫다. 그리고 위에 덮어가지고 차광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레드향, 그 천혜향, 한라방 그것들이 여름에 쪼개진 거. 올해 노지 밀감 안 쪼개진 거 보시죠? 작년보다 시원하니까 노지 밀감 안 쪼개졌습니다. 예? 아니요. 작년보다 올해가 시원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노지 밀감이 안 쪼개졌다는 거. 노지 밀감 밭에 가보면 한 나무 밑에 작년에 수부각이 쪼개진 거 한 개도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노지 밀감은 지금 잘 정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내는 봄에 4월달만 돼도 바람 안 불면 우리가 환기를 조절할 뿐이지 온도는 높아요. 온도는. 그럼 온도 높은데 직사광선으로서 요 잎에 묻어치는 양이 열 에너지 자외선이 부딪혀서 여기 표면 온도, 그 온도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과일이 열상을 입고 안 입고 일어나는 거죠. 과일이 열상. 그러면 우리가 레드향이나 많이 쪼개지는 품종을 앞으로 너설이 많으면 더 빨리 순을 띄워서 더 빨리 키우자는 거죠. 과일이 크면 열에 작게 뛴다. 열에. 근데 과일이 작을 때 열 먹은 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지에 있는 밀감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만 하우스에 있는 밀감들은 우리가 차강을 하는 것도 일단 좋고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농장들이 있어요. 작년 봄에 씌워가지고 그래서 위에 천장만 4칸을 씌워놔도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우리 강순정 맹장 이 집에는 다 써놨고 작년 4월 7일날 씌우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로 원점이 모이냐면 온도하고 광량입니다. 온도하고 광량 그리고 잎에 가지고 있는 함수량에 비례합니다. 잎이 함수량이 부족해지면 결국에는 많이 쪼개진다. 그래서 요소비로 주는 것 같으면 잎이 뿌리에서 질소를 분해 먹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잎으로 와서 강합성해서 만든 산물은 설탕물이 만들어져요. 잎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은 설탕물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소비를 충분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에서 가리가 많으면 가리를 안 줘도 된다. 예. 그래서 원인을 먼저 알고 그 결과에 대처해야 된다. 레드양 많이 쪼개졌다 사도 작년보다는 적게 쪼개졌을 겁니다. 노지에 밀감이 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보면 표가 납니다. 그게 앞으로 과거처럼 우리가 올해 날씨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하늘에 있는 우리가 그 오존층이 빛을 차단을 못 해줘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별개예요. 여름에 뜨거운 거는 별개인데 그러나 태양의 기울기는 바뀐다는 거죠. 여름은 우리나라에 정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직각으로 서기 때문에 더위를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미세먼지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화산 폭발이 몇 개 해가지고 무중력 상태까지 먼지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지구의 온도는 그 하늘에서 햇볕을 좀 차단해내는 그 청이 지금 우리가 그 현대 우리가 사용했던 그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화산 폭발 몇 개 돼가 그까지 구름이 끼쁘면 추워서 못 살아요. 상대적으로. 그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그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가리 가다에 대한 영양 이동이 많아서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가리 가다. 그래서 여름에 수확하는 우리가 그 가온하우스 색이 안 나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색깔이 안 나는 왜 색이 안 나냐? 영양 이동을 못해서 따뜻하니까 열대가 와주게 되면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성장을 갖다가 생식으로 돌리게 하면 요 잎에 있는 살을 빼버려야 돼요. 잎에 살을 빼는 방법은 물을 뿌려도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를 살포해도 살이 빠집니다. 염화가리가 제일 싸게 치죠. 염화가리 뿌리고 며칠 있다가 물 뿌리고 염화가리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얇아지는 순간에 색은 그냥 납니다. 색깔은. 맛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잎 두께에 해당한다. 맛은 잎 두께. 잎 두께는 뭐가 많으냐? 질소분이거든요. 육지에는 복숭아 같은 거는 수확 하다가도 수확하면서 요소비를 복숭아한테 뿌려줘요. 말도 안 되죠. 복숭아 수확하기 전에 이식값이 조금 낮은 걸 그냥 두면 복숭아 다 딸 때 되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복숭아 수확하기 전에는 이식값 올려놔야 돼요. 그 비가 오고 그러면 이식값 지가 먹고 떨어지거든요. 그럼 당도가 끝까지 유지가 돼요. 그 육지의 복숭아 같은 경우는 뿌리에 탄수화물 질소가 부족해지면 이파리 물방울 새가 여백이 줄줄 떨어지면 나무가 그냥 팩 죽어버려요. 온몸에 껍질에 여백이 떨어져서 묻어있죠. 그럼 나무가 팩 죽어버려요. 우리가 고추 심어가지고 탄저병 했다 그러잖아요. 그 탄저병의 주 원인이 비동작균입니다. 동작균이 아니에요. 비 오기 전에 설탕만 뿌려줘도 탄저병 안 합니다. 비 오기 전에. 그 제주도에 심어놓은 브로콜리가 올해 2월 달에 대가리 다 녹아버렸거든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질소 부족으로 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을 맺어서 썩어버린 거예요. 올 봄에 2월 달에.
브로콜리 썩어버린 거. 그 소비자가 소화하지 않는 농약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는 소비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농약. 과일은 맛있고 좋아야 되고 소비자는 농약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식값이 안 맞으면 병이 줄창 옵니다. 그 병이 밀감에서는 비동작균이기 때문에 맹물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맹물만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시기 봄순이 자라는 시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도장지만 잘라주면 병 없습니다. 살균제가 도장지만 잘라주면. 흰가루병이 생기는 거는 비료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비료 부족해서. 그래서 이 씨값이 겨울에 이 씨값은 하우스에도 2.7 그러면 이 카라향에 1.2가 되기 때문에 비료, 요소 비료 더 줄여 소리예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칼슘 이황이 되는 이런 거는 질소가 아니에요. 질소가 아니에요. 지금 먹어야 될 게 토양 분석표 칼슘 어떤가요? 작아요? 네. 예. 그러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잎 두께가 그래 안 두꺼워요. 온도가 낮을수록 잎이 더 두꺼워야 됩니다. 열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관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소를 줘서 이 식값 끌어올리라. 그리고 온도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야만 이 카라향이 괜찮습니다. 이거 온도는 맹장님 온도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까? 요런 것들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니까 예. 겨울철에도 28도까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5도를 잡는 농가들이 실패가 없어요. 연중 막 잡아놔보면 그거는 25도는 뭐 항시 돼 있잖아요. 열대과수다니, 열대과수.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13일인데 육지에서는 온도가 지금 강원도에 많이 떨어져요. 한 약 열흘 보름 전에도 영상 9도 7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강원도에는. 근데 그게 이리 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온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얘가 대사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대사정이 맞더라도 비료가 없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작은 가지 있잖아요. 요 작은 가지에 체내 제작물 축적해야 내년에 꽃이 펴요. 지금 가늘잖아 이거. 가늘어요. 이쑤시개보다 뭐 조금 굵은 정도밖에 안 돼요. 성냥개비도 안 되고. 요 가는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한테도 지금 영양을 축적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익어야 되는 작물이에요. 그럼 이 씨값을 이거는 이어놓으면 365일 그 사계절 이 씨값 딱 맞춰야 돼요. 겨울에는 2.7이야. 봄에는 2.1이야. 여름에는 1.8. 이 기준을 꼭 맞춰야 돼. 그럼 가을에 또 다시 2.1. 지금 2.1이 돼야 되는데 얘는 1.2밖에 안 돼요. 1.0이 부족합니다. 1.0이 부족해지면 내년에 얘가 꽃필 얘는 체내 제작 양분량이 부족해져요. 그럼 내년엔 꽃피면 전다 쬐끄마한 거 요만큼이에요. 얘가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 큰 게 이래요. 근데 아예 영양 보관할 집 자체가 작아요. 영양은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나무를 깎아보면 1년생 나이테 하얀 부분 그 속에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거예요. 1년생 나이테. 근데 나이테는 봄에 5월달 되면 막아버려요. 안 써요. 그 영양이 다시 내려가면서는 그 나이테 작년에 자랐던 걸 겨울에만 영양 이동에 저장 공간을 쓰고 그 다음에는 금붉은 진액으로 막아버려요. 안쪽에서는 영양이 안 흘러요. 바깥쪽에서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안쪽에서는 탄수화물이 없어야만이 나무가 안 썩어 부패가 안 돼요. 그러면 밀감나무는 몸통 안에는 영양이 안 흘러요. 몸통 안에 영양이 남아있는 종들은 잘 썩어요. 뻗어나무, 복숭나무 이런 종들이 안으로 영양이 살아있어요. 탄수화물이나 영양을 꽉 다 빼내버리고 탄닌으로 축적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나무들은 잘 부패가 되는데 우리가 밀감류 종류들은 안에 안 썩어요. 그러면
목질부 속에서 영향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최대한 연면 시비를 많이 해서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카레향은 뭐 계절이 필요 없습니다. 1년 내도록 잘해야 돼. 1년 내도록 잘해야 돼. 요 놈은, 요 종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해거리 현상을 일어나든지 과일이 컸다가 작았다가 그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종보다도 카레향이 어려운 종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겨울에 낮 온도를 올려가지고 밤 온도를 보완해야 돼요. 근데 밤에 우리가 불 때는 불을 별로 안 떼죠. 근데 얼음 얼지 말고 조금 떼는 거지. 그게 뭐 15도나 20도 맞추려고 떼는 거 아니거든요. 밤 온도를. 밤 온도 16도를 맞추기 위해서 불 안 떼거든요. 16도가 마지막 노선이에요. 인산이 이동을 못 하니까. 15도 되면 인산이 이동 안 합니다. 그럼 잘하려면 그 온도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붓고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카레향은 더 잘해야 된다. 연중. 레드 향이 많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천혜향 같은 거 가보면 이파리가 빗자루처럼 올라간 게 많아요. 빗자루처럼. 그건 가리 가다예요. 빗자루처럼 오글오글한 집에 가보면 그건 전부 다 이파리 끝이 노래요. 노란 반점 생기다. 청태가 끼는 건 인산이 많은 거고, 이파리가 노랑노랑한 끝이 노래 꼬부러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리 가다예요. 그 가리 가다를 풀지 않으면 그 나무가 회복을 못 합니다. 가리 가다. 그래서 가리 가다는 꼭 풀어줘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은 우리가 밀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요 밭두개 보세요. 비가 오고 나니까 가리 성분 이거 모여있죠, 빨갛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온도 낮은 시기에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때는 온도 낮춰야 됩니다. 온도 높여버리면 나무가 눈을 키워버려요. 가리 성분을 뺄 때와 우리가 봄에 몸을 부풀 때가 또 다릅니다. 가리 성분 뺄 때는 나무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봄인 줄 알고 착각을 일으켜버려요. 겨울에는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다가 봄 우리가 눈 띄우기 한 달 전에 우리는 그때 물을 집중적으로 잎에다 많이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서 저놈은 경사도만 주면 도망 잘 가죠. 가리 성분은. 그래서 경사도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인산은 잘 안 흘러가도 가리 잘 흘러갑니다. 인산보다도 가리가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가 땅에 있는 거를 용탈을 시켜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서서히 회복돼요. 그래서 온도가 앞으로는 여름 농도 내려가면 우리가 밀감 농사 짓기 수월해질 건데, 레드향 같은 경우는 식감도 좋고 껍질 까기도 좋고 참 좋은 품종이거든요. 안 쪼개지면 참 좋은 거라. 안 쪼개지면. 근데 안 쪼개지면 참 좋은 건데 쪼개지는 것도 껍질이 쪼개지는데, 그 껍질 쪼개진 주 원인은 봄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8월달 9월달 뭐 10월 초까지 쪼개진다, 8월 9월달 9월 말까지 쪼개진다. 요 기간 내에 과일이 과피 고온열상 하나 따져보이소. 밀감 요것도 벌써 뒤었다. 그래서 요 놈이 커서 뒤면 한쪽만 쪼개져요. 커서 뒤면 길이 방향 쪼개져요. 밀감이 옆으로 이렇게 까지던가요? 요렇게 길이 방향 까지죠. 길이 방향으로 요렇게 까지죠. 근데 옆으로 까만 까져요. 왜 그러냐? 조직이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밀감은 어떻게 쪼개지나요? 옆으로 쪼개지죠. 옆으로 쪼개진다는 건 어릴 때 뒤에 있다. 늦게 뒤인 거는 어떻게 길이방 쪼개져요. 늦게 쪼개진 거 길이방 쪼개진다. 그러니까 사과가 봄에 일찍이 꽃필 때 얼어버린 거는 옆으로 빡 쪼개져요. 이렇게 좀 커서 잘못된 거 어떻게 길이방 쪼개져요. 요것도 조직이 같은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쪼개지냐 옆으로 쪼개지냐. 그러면 길이 방향 쪼개지는 농가들은 몇 개 안 쪼개진다는 거죠. 길이 방향 쪼개지는 거는 옆으로 쪼개지는 건 많이 쪼개진다는 거죠. 행정으로 쪼개자는 맞겠습니다. 예. 그 조직 자체가 일찍 뒤인 거는 요렇게 쪼개지고 늦게 뒤인 거는 방향이 다르죠. 뒤집다는 말이 대표님 지금 내장을 아까 예. 말 때 20일 한 달 빨리 키우면은 그 쪼개지는 게 줄어들죠. 줄어들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크면 뒤는 면적이 작아요. 햇볕에 뒤는 면적이 줄어들죠. 요쪽에는 열이 안 가니까. 그러면 한 달 20일 빨리 키우면 이 하우스 온도를 빨리 온도를 높여야 올려야 되는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 명장님 온도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열풍계가 올려. 그냥 자연 온도로 그냥 해. 벽체 닫고 28도 맞추고 그래서 자연 온도로 낮 온도만 올려놔두면은 그 한 달 정도 순나는데 지장 없이 만들 수 있어. 그 시기를 언제 열과 아니 보면 하니까 봄에 그러니까 그 부피가 안 만들기 위해서 뭐 아까 25도에서 맞춘 사람도 있고 근데 난 28도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8도 그냥 계속 가는 거라 마시네. 예. 땅수에도 특별하게 뭐- 땅수에도 네. 그래서 우리가 강원 궁천이 온도를 몇 도 올리죠? 11월 때 30도 올리죠. 강원 궁천을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럼 28도에 마차가 올리도 밤 온도 떨어져요. 한 달 빨리. 밤 온도는. 그래서 밤 온도는 우리가 열풍기를 안 떼도 순을 빨리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밤 온도는. 근데 여기 이제 썰이가 와도 위에서 잡아줘요. 그 명장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차광망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밤 온도는 저기 얼개설계 있어도 3도에서 한 5도로 잡아줘요. 차광망을 위에다 한번 쳐놔버리면 전체에 다 덮었다 그러면 밤 온도를 한 5도로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안에다가 개폐식으로 하면 그 35% 얇은 차광망 하면 그 안에 그 공기도 잘 빠져나가요. 너무 두꺼운 거 쳐버리면 이 공기가 안 빠져나가요. 개폐 차강 개폐 35% 그걸 막 해놔놓으면은 전부 1년 한쪽이 후회합니다. 늘어지고. 늘어지는데 개폐가. 그게 안 늘어지는 게 또 있어요. 안 늘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그 35%짜리 그 이중지가 있어요. 요래 심줄이 이래만 박은 게 아니고 가로지게 이래 돼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이 저기 약간 배로 비싸요. 35% 차강인데 그거는 박음질이 길이 방향을 해가 쭈르르 풀리는 게 아니고 안 풀려요. 지그작으로 예, 지그작으로 찍혀 있어요. 빵꾸 나도 안 풀려요.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거는 안 늘어집니다. 근데 차광망이 짤 때 힐처럼 꼬인 건 안 되고 펴진 거래요. 망 자체가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힐처럼 꼬인 거는 그 자체 열이 너무 많아요. 그늘 찍어놓은 면적보다 두께 열 발산이 많아요. 그래서 육지에도 차광망을 제가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쳤거든요. 제주도에도 권유를 했지만은 육지에도 작물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차광망 썼을 때는 햇볕에 부딪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밖에 광량이 20만 룩스가 나오면 차광망 천 대는 5만 룩스 때 나와요. 그리고 밀감이 5만 룩스 때 재배해도 이상이 없는 작물이라는 거죠. 광룩수는. 그럼 5만 룩스 했을 때는 얘가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피해가 기공 열리는 양도 줄어들고 5만 룩스 차광을 했을 때는 계절의 이식값에 0.5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비료량을. 그런 또 차이가 또 나는 거죠. 대표님 이번에 우리 서부 농업기술대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차광망을 갖다가 15% 만들어서 35% 쳤는데 차광망 친 데는 열과율이 35%고 안 친 데는 20%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차광망을 어떤 종류로 쓰고 35%도 다 같이 안 해요. 안 같아요. 예. 35%면 똑같은 35%가 아니고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차광 치려다가 이제 예.
그래서 차광망을 쓰게 되면 그 차광 위치의 방법이 또 다릅니다. 위치의 방법. 예. 차광막 처음 치는 그 시기를 언제쯤 잡으면 우리 명장님이 4월 7일 날 3월 7일 아직까지 안 벗겼다. 딱 4월 7일 아니요. 4월 7일, 4월 초부터 해야 되는 걸 하다 보니까 4월 7일 날 씌운 거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벗겼으니까 그냥 1년 내도록 쓰고 있는 거죠. 시설이 안 돼. 걷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 여기 이 크립에다가 물론밖에 안에다가 딱 묶어버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게 시설을 해가지고 원청 개발자하고 상의를 하면 잘못된 걸 분석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제주대에서 시범 사업으로 줘가지고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답이 맞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했냐 또 다르겠죠. 어떤 자재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온도 편차가 많이 나요. 또 저거 어떻게 설치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쪼개졌는데 우리 맹장님은 작년 4월 7일 날 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며칠 날 살펴했는 거죠. 그걸 개폐 방법을 했느냐 항시 쳤느냐 또 다르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외선 농도가 높아서 이 과일을 갖다가 세포가 이건 세포 파괴됐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분석했냐는 거죠. 분석을 그냥 쪼개진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쪼개진 결과만 그 부연 설명이 또 각각 다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상용화 시킬 때까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저도 엄청나게. 하우스 딸기 같은 거는 겨울에 온도 25도 될 때 환기를 열어버리면 그냥 이파리가 기공이 상처가 나버려요. 기공 탈수가 된 게 표가 안 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순이 새까맣게 꼬실러 죽어버려요. 이파리 나오다가. 칼슘 결핍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는 칼슘 결핍이 아니에요. 광양이 많아서 대기습이 낮은 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환기시킬 때 딸기 하우스도 겨울에 차광만 써요. 말도 안 되죠. 겨울에 햇볕도 작은데 왜 차광만 써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상용화 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만 오기 전에 제주도에 요소비로 100% 쓴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100% 이상 쓴 사람이. 없지. 잘 없는 게 아니고 없었지. 그렇죠. 지금은 100% 이상 쓰는 사람들 많아요. 평당 100평당 점질토에는 한 4포 정도 100평당 80kg 정도 양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용탈이 잘 되는 농장에서는 가리가 많은 농장에서는 1년에 160kg 8포 정도가 필요하더라. 기본적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얼마나 줬냐. 100평당 13포까지 줬대. 하우스 밀감에다가 13포는 260kg죠. 그럼 260kg면 태비 포대 들고 양이죠. 태비로 주도 100평에 뭐 그 정도 양이잖아요. 헛지줄장인데 그 양을 주서 더 좋아지다는 결과인데 그게 아무 땅에나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국에서는 토양을 또 쪼갰어요.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4개를 쪼개놨어요. 그럼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걸 계속 분류를 시켜가 세분화시켜 들어가는 거죠. 백령도 들어가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토를 밟아보기 위해서 백령도로 11월 달에 들어가가 11월 초에 들어갔는데 추워서 못 살겠어. 얼마나 백령도 추운지 눈도 내려오고 거기 가서
저는 처음 들어가니까 바람 불면 나가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제일 비싼 그 방에 하루에 10몇만 원씩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그 객실이 텅 비어버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다 왜 이 좋은데 안 살고 어디로 이사를 갔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풍랑이 저기 내리니까 못 나온다고 다 나가버렸어. 저는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만 살아서 그 너리 집에 객실에 하루에 10몇만 원 주고 그거 있으면서 백령도 왔으면 뭐라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백령도에서 뭘 찾아갈 거냐. 그 창밖에 그 땅을 계속 받고 있어요. 비는 오고 뭐 바람 불고 눈개비도 오고 11월 초 되니까 가만 보니까 땅을 지금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 만들어낸 방법은 좀 문제가 알아듣기도 복잡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요래 쪼개고 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내 등급으로. 그럼 대정이 뭡니까? 항토 땅이죠. 점질토. 점질토니까 어떻게 돼? 비료가 안 내려가고 어디가 가리가 바로 올라버리죠. 여기에 집어였다 하면 농사 끝나버려 조져버려. 많이 해갖고 집어여나면 이게 없어지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절대 안 없어요. 그거는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물을 뿌리고 씻어내야 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토양이 밭이 요것도 뺑뺑 요것도 팽팽하잖아요. 지금 요 땅 오염시켰다 하면 농사 잘 안 됩니다. 점질 땅인데 어떻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건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점질 땅, 중점질 땅, 중사질 땅, 왕사질 땅 4개로 만들어요. 4등급으로.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비료 먹는 양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뿌리고 하면 용탈되는 양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골물만 한번 설 차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게 뚝 떨어져 버려요.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골물 찬데 마늘 안 자란 거. 골물이 찬데 강원도 여름 배추 심으는 거 배추밭이 그 팽팽한 인데 논에 심어요. 그럼 트랙터 로타리 치다 보면 한쪽에 좀 꺼진 자리 있어요. 거기는 이시 찍어보면 항신하잖아요. 비료는 똑같이 줘도 그 배추가 좋으냐 안 좋아요. 이시값 낮았어. 그래서 우리는 토양의 성질도 토양의 성질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그래서 비료 흡착이 돼서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많이 우리가 그 내 땅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토양에서 비료 들어있는 성분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햇볕을 가려줘야 된다. 오존층이 파괴돼가 광량이 세다. 근데 중간에 올 때 땅이 데워져서 온도가 올라간 거지 중간에 온도에는 없습니다. 후레쉬 들고 비추면 후레쉬에 자체 가는 빛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온도가 없어요. 햇볕이 부딪히가 열이 나는 거죠. 햇볕이 부딪히가. 그런데 하늘에서 햇볕을 약간 얼개설개 차단을 못해서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많이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가을에 온도가 좀 빨리 떨어지는 거는 지구의 자전 축이 바뀌어서 햇볕이 비치는 각도가 바뀌었다. 약간 비스듬하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날씨는 우리가 30년 전 날씨입니다. 그 30년 전 날씨이기 때문에 노지 밀감이 안 쪼개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광량의 온도 값에 여기 부딪히가 열나는 거는 하우스밖에 없어요. 이제 정립이 되죠. 하우스가 열나는 걸 차단하는 방법은 차광을 하자. 제일 쉬운 방법 위에 4칸 씌우는 거다. 고정시켜 버리자. 근데 고정시키면요 제일 문제는 그냥 눈이 오면 눈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하우스가 멜라지고 맞습니다. 그것이 또 예, 문제니까요. 그게 눈 안 오는 쪽에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안에 천장을 창만 크게 만들어 가지고 클립으로 붙여보면 됩니다. 내부에 예, 내부로 이제 안쪽으로 그렇죠. 그 방법이 있어요. 안쪽으로 클립을 탁탁 붙여버리면 우리 클립 찍은 거 있잖아요. 예. 클립을 탁탁 붙여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 와이어 같은 거 딱 띄워놓고 이쪽에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떠매 뿌면 우리 요래가 있고 떠매 뿌면 된다. 붙여놔보면 된다. 그럼 대표님 요쪽에 그 작년인가 그 현대제 선비가 이제 개폐기 예. 시도해가지고 예. 전부 다 완전 초강망 예.
거기를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아니 있고. 차강 봤습니다. 네. 그런데 봤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차강막 해가지고는 처음부터 한 2년 안쪽에 그게 늘어지 가지고 아 그건 안 그래 늘어지는 아니 건데. 아니 그게 그 문제점 만약에 차강막 그걸 안 하고 천으로 계란을 이렇게 보기는 좋대. 그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아, 그 차광망을 할 때 예, 우리 그 요런 진 있잖아요. 예. 요거를 한 가닥씩 한 가닥 중간에 이으면 됩니다. 개폐기를 할 때는. 개폐기를 할 때는 요 시실론 실 있잖아요. 요 가는 것도 있거든요. 요런 걸 한 개씩 이어놓으면 같이 말아 올라갑니다. 한에서 막 예, 요걸 한 개씩 이어놓으면 됩니다. 예, 요 시실론 한 개 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박음질은 안 늘어집니다. 이중 박음질.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줄을 띄워놓고 차광망 이어놔놓고 줄을 다 띄워놓고 그 줄을 양쪽에 매놓고 위에다가 하나씩 걸어 매보면 또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클립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예, 클립을 중간중간 띄워놓고 그래 하든지 하여튼 차광막 했을 때 당과는 무관합니까? 이식값을 0.5 올려야 돼요. 예, 예, 이식값을 0.5 올려줘야 돼요. 우리 그거는 명장님이 그 질문 앞으로 그 차강하고 1년 지났을 때하고 모습하고 그거는 또 별개를 하고, 그 더위를 타는 거는 잎에 탄수화물과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뿌리가 활동량에 비례 많이 합니다. 뿌리양이. 근데 우리가 그 봄순이 커야 되는데 봄순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 한 번 더 잘라 보면 세력이 뚝 떨어져요. 봄순이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 한번 봄순을 잘라 버리면 나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러면 하계전정을 갖다가 도장지만 자르는 게 하계전정이냐, 아니면 봄순을 자르는 게 하계전정이 또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도장지 잘라가는 나무 피해가 없습니다. 나무가. 근데 봄순이 난 걸 잘라버리면 그거는 그 해에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힘이. 예, 그래서 봄에 최대한 연면 시비를 잘해가 봄순을 키워놔야 안정적인 농사가 되는 게 경영이 되는 거지. 예,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님 아까 예, 한테 좋은 말씀은 그 명물 시비에는 나는 굉장히 거기 꼽힐 때 하고 호감이 가는데 예, 그건 꼭 해보고 싶은데 아침에 물 5번에서 10분 돌려가지고 예, 그 씻어낸다 하는 그거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아까 지금 이 철에 우리가 알기로는 염화칼슘 항상 칼슘하고 요소를 뿌려야지 색깔이 나고 당도가 올라가는데 아까 대표님 염화가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던데 가리하고 칼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칼슘은 빼다기 만들 때 단단하게 가리는 영양 이동식이고, 근데 영양 이동이 제일 빠른 게 염화가리입니다. 가리. 가격 제일 싸고. 그 잎으로 뿌려버리면 잎에 있는 영양이 아주 빠른 속도에. 옛날에 뭐 바닷물도 뿌리다 하는 말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그거잖아. 아, 정확하게 질문하셨는데 위험한 게 맞아요. 여름에 뿌리면 다 타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술센터고 어디고 이제 농민들이 옛날 어른들이는 제가 왔는 게 염화칼슘이거든. 예. 가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뭐 그거는 같은 점입니다. 소금이나 그거 쓰는 효과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완전 땅으로 가리를 쓰지만 칼슘을 써야 되지. 칼슘하고 연마, 칼슘이라면 연마가리가 염화칼슘은 항상. 항산, 그건 황이 들어있는 거. 그래 항상 칼슘이고 염화칼슘은 난좀 부피가를 조절하는 기고 이렇게 밀감을 쫙 주는 기고 아닙니다. 염화가리는. 아, 잎에 있는 영양을 이동시키는데 그 계절에 맞게끔 작게 쓰면 됩니다. 가격 작게 제일 싸고 제일 해가 적다. 제일 해가 적다. 그제 염화가리는 농도가 64%예요. 근데 단제로 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소 비료가 암모니아태 질소. 그럼 암모니아가 떨어지지 나와야 돼요. 염화가리는 떨이 나올 게 없습니다. 염화가리는 64%가 다 가용되는 겁니다. 땅으로 가도 64%고 잎으로 써도 64%예요. 그런데 요소 비료는 46%인데 땅으로 쓰면 요소를 결정하는 암모니아태 질소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30%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21- 복합비료 주면
21-17, 17이잖아요. 가리 가다가 돼버려요. 가리 가다가. 왜 그러냐면 21%의 질소는 암모니아 가스는 14.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탈도 잘 돼, 이거는.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은 마이너스 전극이 돼서 토양 입자에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채면 없어져 버리네. 물이 채면 없어지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리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빨간 곰팡이 피잖아요. 가리 성분도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토양의 결합대가 오래 가는 것 종류를 이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여름에 색이 안 나는 거, 가을에 레드, 이제 익어야 되는데 가을에 레드향이나 천혜향, 한라봉 색이 안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추워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대사작용이 안 되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열대 과수인데 온도를 떨어뜨려서 안 되는 거죠. 온도를 안정적인 온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가 그 외계 온도가 낮으니까 염화가리를 써서 잎에 있는 영양을 이동시키면 색이 빨리 나게 돼 있어요. 염화가리요. 그렇죠. 나는 부피까지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색깔 연락하는 거. 염화가리가 그 무게를 많이 내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을 한 부분인 거죠. 잎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과실무게 많이 늘어나겠죠. 온도는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해버리고, 잎이 얇아지면 다 큰 과일은 색깔 내버려요. 근데 제가 한 9월 중순에 9월 말쯤에 예. 중순에서 말쯤에 두 번을 제가 시비했거든요. 방제기로. 얘한테 왜 그걸 해요? 아, 얘한테 저 레드향천에. 아, 레드향이야? 예. 하면 안 되죠. 더워서 죽겠는데 뭘 염화가리 살포하고 있어? 더워서 죽겠는데 잎에 있는 영양을 갖다 빨리 이동시켜보면 더위를 더 많이 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야지 색깔이 빨리 네. 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겨울에도 가서 다 옆에 대피하고 좀 이런 식이었었거든. 개뿔. 그래 지금 열대가 수기 때문에 예예.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놈은 열매가 중요해. 그래 맞아. 열매가 빼고쁘지. 열대가 수기 때문에 그거 낙엽과수는 그 말이 맞아요.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거요. 낙엽가수는 지가 잎이 떨어지니까 낙엽가수는 온도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열대가수는 안 되죠. 열대가수는 절대 온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 올라가야 된다. 대사작용 온도가 마이너스 지상 16도가 최저 노선이에요. 인산 이동하는 게 16도니까 16도에 하우스 겨울에 불 때 낮에 온도 낮추고 밤 불 때보다 돈이 얼마 드는지. 안 되지. 그러면 낮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여름에 우리 몇 도예요? 40도죠. 그럼 겨울에 40도 올려놓으면 돼. 40도 올리고 염화가리 씹으면 금방 이쁘지. 온도 뜨거워 죽겠는데 영양 이동이 더 빠르잖아요. 겨울에 40도 아무리 닫아면 40도 안 오가. 겨울에 맛을 내고 빨리 익히는 방법은 온도를 올려야죠. 온도를 올리면 이동량이 빨라지고 저녁에도 이동이 더 빠르죠. 땅 온도를 데워놨으니까. 겨울에 온도 내차면 뭐 산도가 높다, 뭐 당이 안 오른다. 그러면 당이 안 오르는 거는 그 영양이 그 온도가 안 맞아서 이동을 못 하는 거고, 그럼 잎이 두껍다 소리고, 잎이 얇은 거는 당이 올라가겠죠. 잎이 얇은 거는. 근데 그 온도를 높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좀 찍찍찍 벌어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요. 쪼개져야. 예. 천혜야. 천행이 쪼개져야. 예. 저 습기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습기를 없애는 방법이야. 예. 쿨로 물 뿌리면 되잖아요. 쿨러로 붙으면 더 습기가 더 많죠. 근데 그 성분 자체가 여백이나 다른 성분이라는 거죠. 과피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영양을 살포한 게 여기 달라붙어 남아있다, 잔재가. 그 습기가 아니고 밤하고 이게 밤에 추웠다가 열매도 속에서 추가지고 낮에 햇빛이 나가면 이 온도차가 10도 넘어가면 여기 이슬이 맺혀요. 그러면 그만 겔로 현상. 예, 겔로 현상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그때는 열어 가지고 온도를 딱 낮춰야 겔로 현상이에요. 예. 아침에는 열었다가 그걸 예, 겔로 엎치고 나서 열매가 온도 떨어지고 겔로 현상. 그 겔로 현상은
우리가 그 온도 편차를 줄이면 되죠. 네. 온도가 떨어진 만큼 조절을 약간 아침 안 그러면 송풍기를 예. 내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려놓습니다. 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도 옆자리를 닫더라도 10분 돌아가고 10분 쉬고 10분 돌아가고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가피를 맞춰보면 절대로 결론성 없어요. 우리 계피기 안 열어도 상관없어요. 네, 예. 그리고 온도가 높게 25도, 28도를 해놔도 나 작년에 그거 해보니까 좀 안 나왔더라. 그거는 맞아. 예, 그래 예,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같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공략에 써야 돼요. 제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저거 어떻게 다 알아, 제주도의 소극들이. 그래서 온도 편차에서 생긴 거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같게 만들죠.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기도 불 많이 떼면 우리가 손해가요. 낮에 필요 없는 시간은 안 돌려야 돼요. 그 낮에는 지금 이럴 때는 예. 안 예. 돌리지. 그래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맛있는 레드향, 천혜향 만드는 방법은 겨울에 온도를 올려라. 더 올리고 잎이 얇은 거는 골드 칼라에 설탕 500g에 골드 칼라 물 500, 1.5리터에 설탕 500g에 염화가리 500g 쓰면 되고, 잎이 두꺼워 가지고 신맛이 산도가 많은 거는 염화가리만 써라. 물 500에 그 1kg 이상, 1kg만 치도 자주 뿌리면 되는 방법이 있고, 자주 안 뿌리면 1.5kg나 2kg 써야 된다. 잎이 두꺼울 때 한해서, 얇을 때 하는 방법과 두꺼울 때 하는 두 개 다르다. 그 부분 이해되는가요? 네. 예. 레드 향이 뭐 색이 안 난다, 붓겠다. 결국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잎 두께가 얇거나 다른 붓은 거는 온도가 낮은 거고, 그 산도가 높은 거는 온도가 낮고 염화가리가 없어서 그런 거고. 예. 예? 그 바닥에요. 바닥에 물은 항시 줘야죠. 예, 물은 항시 35% 45% 항시 줘야죠. 예, 그래야만이 물이 있어야만이 그 영양 대사적인 원활하니까. 물을 끊을 때는 생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식 기능을 부여하려고 물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생식 기능을 부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생육 중에 열매가 달려있고 이럴 때는 물을 끊는 게 아주 안 좋아요. 과거에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하우스 궁천하고 요것들 이파리가 바짝 말리고 있더라고. 제가 와서 물 주러 캐가 그 뒤로 많이 바뀌었죠. 아직도 물 단수하는 분들이 있던데. 예? 예.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잠깐만요. 마감인데요. 그거 단수하면 안 되죠. 저도 15일 한 번씩.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게 여태까지 제가 오면서 제주도에 일군한 거예요. 변화를 주고 있는 거다. 우리 명장님 모시고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차광에 대해서. 예. 강승중 명장님 한번 모시고. 반갑습니다. 예. 그 한림 귀덕 수지에서 내장 재배하고 있는 강순중입니다. 예. 오늘 교육받으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까 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 지금 됩니다. 예. 아까 차강만 나중에 할 거고, 예. 아까 맹물 시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필 적에 5분 내외로, 그것도 그 목적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백을 싣기 위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늦어버리면 그게 말라버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 좀 일찍이 뿌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제피꽃방 이야기라든가 살균제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예. 그 지금 물 꼽힐 때 그건 해도 예. 박수, 박수 한번 꼭 치이소. 예. 그게 겁나기는 물을 못 주는 거 주고. 예, 그러니까 그 때문에 못 주는 거라. 예. 예. 지금 현재 뭐냐면은 제피꽃팽이 이빠가 썩은 것들이 뭐냐면은
잎백이 꽃에 들어가서 그 생기는 거거든 맛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시켜 줘 버리면은 병균 그 균 자체를 먹이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 발생을 안 해 맛이. 아, 그 꽃 필 때 물을 그렇게 주라. 예예예. 뭐 기가는 맛이. 그러니까 뭐 제가 두 가지입니다. 예, 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또 저 인산가리 가리과다했을 때 지금 여기는 가리과다가 전혀 안 보이는데 가리과다된 밭에 가 보면은 이파리가 진노랗습니다. 이게 진노라 맛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득이도 맹물 시비를 해줘야 돼 맛이. 그러면 맹물 시비는 뭐 연중할 수도 있어 맛이. 상황에 따라는. 예, 그리고 그 황금알 맹물십이라면 탄수화물 이동해서 봄순이 커져요. 예. 그리고 그 뭐냐면은 요소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겁나서 못 주는 분들이 계실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황금알 농법은 요소를 못 주면은 황금알 농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요소는 절대 지금 그 놔두는 얘기가 하고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게. 요소가 다 정반대입니다, 다 정반대.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발안사가 깨져서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황금알급 이런 거지 뭐지 이제 막 욕하고 그러는데 한번 요소를 제대로 한번 줘보시라는 겁니다. 예. 토양 분석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현재 한 90% 이상은 다 과다입니다. 이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전부에. 그러면 이제 요소만 그 아까 사계절 이시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맞출 걸로 노력하고 과감하게 주라 말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 이시가 이 통에 지금 1.2인데 1.02 정도인데 1점인가? 1.06.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요소를 과감하게 10kg 정도는 100평에 10kg 정도는 줘야 돼 맛이. 그것도 좀 부족해 맛이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써보고 안 되고 된 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그 뭐냐면 연면십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반 아무 영양제를 주더라도 예, 땅에 비료가 안 받쳐주면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게 땅에 그 기본적으로 예, 비료량이 받쳐준 상태에서 영양제를 쳐야 되지. 그걸 안 쳤을 때 하면은 예, 모든 영양제는 반감되어 버려 맛이. 그래서 항상 그 토양에 비료량을 맞추는 게 어떻든 작물 재배 잘하기 위해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한 2-3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예. 그걸 중요식을 달아주시면 하고 예. 그리고 그 차광막은 저도 작년 4월 7일 날 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광막을 그때 쳐서 저 내용을 좀 몰라버렸으니까 이시량을 차광막 치면은 이시량을 0.5 올리는 걸 몰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걷지 안 해버리니까 한 1브리스 정도는 차이 납니다. 근데 저는 뭐 15브리스 이상 다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브리스 차이 난 거는 해소되는데 예, 35%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광막을 치면은 겨울에 2.7 아닙니까? 예, 우리 사계절 이시가 2.7인데 0.5를 더해주면 3.2 아닙니까? 예. 근데 겨울에는 3.2 이상 돼도 예, 큰 피로 많다고 나무가 하지 않아요 맛이. 사실은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예. 그리고 맹물십이 또 아까 뭡니까 과원 온도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원래 벽체도 다 내려서 그 관을 관리했습니다. 예. 벽체 내리고 예. 한여름에 예. 지금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굉장히 왜 올렸습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올리는 이유가 열과 때문에
조금 어떤 좀 그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순간적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그 저 여름에 벽체에 내렸다 해서 하우스 내부가 큰 영향은 없어 맛이. 이게 어쩌면 이제 사실은 하우스를 1년 내내 벽체에 내려도 그 재배하는 데는 뭐 지장 없을 걸로 지금 좀 판단이 지금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앞으로 그 터득해야 같은 후에 차간막을 그러면 계속 여름에도 부사도록 할지. 차가막도 그냥 사계절 그냥 가만히 내본 거라 맛이. 타사가지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아까 우리 뭐 저 양쪽에 저 한 단 하면은 빈 공간이 있는데 나는 전면적 된 상태입니다. 이게 전면적 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센터나 예. 뭐 어디나 영 보면은 보편적으로 뭐 9월 넘어서 10월은 질소 예. 일절 가져다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반대랑 하시 반대. 지금 황금벌렁 부분이 100% 바꿔진 게 거의가 전부입니다. 이제 황금벌렁 부분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맛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소가 지금 다 나쁘다만 그 얘기하는데 관습이고 관습. 그게 다 거꾸로라 맛이 다 거꾸로. 그 뭐 당도도 다 오르고 경도도 좋아지고 색깔도 다 나고 그냥 아까 순간적으로 연마가리를 잘 치면 잎에 있는 영양을 연마가리를 쳐서 이동시켜 주면은 순간적으로 그 과일 당도도 올릴 수 있고 색깔도 낼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박인 대표님이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뭐 더 깊은 거를 물어볼 메모했다가 없었던 거를 한번 물어보시오. 그걸 물어봐야 또 답도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 그냥 뭐냐면 부탁드리신 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십시오. 유튜브를 일단 칠판 강의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고 그 보면은 뭐 우리 감귤이면 감귤만 찾아서 볼 게 아니고 지금 유튜브 엄청이 다종 아닙니까? 아무 장면이라도 보다 보면은 하나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맛이. 그게 누적이 되면은 그게 큰 공부가 되고 뭐 감귤 키우는데 아주 좋은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도록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명량 선생님, 저는 농업기술 책자랄까 이렇게 참고해서 차광망을 45%짜리 그걸 천장으로 쳐십게 그것도 겉자형내로도 괜찮을 것 같아시. 45% 정도 되면 순간적으로는 걷어야 될 필요성도 있수다. 35%고 40%는 차이가 많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안 거든요. 지금까지는 좋수다. 근데 앞으로 겨울에는 아마 걷어야 될 것 같네. 그거는 좀 걷어야 될 필요성이 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마가리 칠 때 그 쿨러로 좀 그거 안 생깁니다.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주는 걸로. 일단 무인방제기로도 하고 잠깐만요. 이번 비료를 차광막을 연매시비 할 때 마시는 요소. 추운 종류가 뭡니까? 쿨러로도 주로 사용하고요. 쿨러에. 원래 쿨러로 처음 하셨잖아. 맛이 한 그러면 뭐 500평이다 작년하고 길 잡았을 때 몇 킬로 녹이는 몇 점수가? 그럼 몇 백으로 줄 거가 우선 해야 되겠지. 지금 1000평이면은 보통 100말 쿨러는 100말 정도 주거든 맛이. 쿨러는 100말 정도면 몇 킬로 녹입니까? 100말 정도면은
제일 안정권이 40g입니다. 이게 20에서 40g, 뭐 80g, 뭐 120g까지 갈 수 있어요, 맛이. 예. 그 계절에 따라 틀리고 40g이 보편이면 아까 600평이다 그러면 한 50말 칠 걸 하면은 4, 5, 20, 한 2kg 정도에. 하여튼 뭐 100마리에 그냥 마일당 30g면은 100마리 한 3kg, 3, 4kg. 예. 거기서 왔다 갔다. 예, 그러면은 농도장에 넣어서 마시면. 저는 우리 황금알 농법에서는 요소, 연면십 이런 거를 강조를 하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그거를 전부 땅에 이제 그 비료를 시비해서 맞추도록 권장을 하지.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 그 당에. 꼭 필요할 때는. 네. 저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순행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 차광에 대해서 많으니까 저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사례 없습니다. 차광망 몇 프로 쳤어요? 45%. 45%예. 예. 예. 몇 월달에 쳤어요? 장마 끝나서 가르쳤습니다. 장마 끝나고 예. 예. 그러면 7월 중순에 7월 초에 7월 초에 예. 치는 방법은 예. 45%를 요 안에다 쳐놨습니까? 밖에 쳤습니다. 밖에다가 예. 예. 그러면 밖에는 4칸 맞히고 안에 2칸. 쳤습니다. 4칸 예. 예. 예, 됐습니다. 밖에 치는 거는 35%짜리를 연중 쳐놔도 되는데 눈이 오면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광망 공장에다가 차광망 맞출 때 우리가 일매 중앙 센터에서 중간에 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우리가 길이 방향으로 실을 몇 가닥 더 이어가 만든다지. 그러면 차광망 바로 먹고 뻗어도 되거든요. 센터에 실이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차광망 회사에는 거기다 실을 더 걸면 되거든요. 그 코에다가 실을 더 걸면 이게 두껍게 짜요. 두껍게. 차광망에다가 그 박음질한 실을 더 걸면 됩니다. 그리고 가에 우리가 양쪽으로 전체를 해버리면 우리가 겨울에는 안에다가 우리가 끈을 딱 요렇게 매듭한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매듭을 해놨거든요. 차광망을. 그러면 매듭하게끔 좋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설치하기 쉽죠. 그럼 차광망 공장에다가 만들 때 35%짜리 만들면서 우리는 오를 더 이어가지고 실을 박음질 실을 더 이어가지고 묶어버리면 차광망 안 찢어진다. 좋은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고 7월 달에 했을 때하고 그 7월 달 이전에 했을 때 또 다릅니다. 제가 예. 대표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예. 저희 그 내비양이 깨지는 그 모습이 예. 횡으로 다 깨져서 횡으로. 그게 7월 달에 이전에 세로로 깨지는 게 아니라 횡으로. 예, 가로로. 가로로 깨지는 일찍. 가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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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예. 옆으로 쪼개지는 거는 예. 옆으로 쪼개. 전체가 다 뒤 있기 때문에 밀어보면 이 쪼개져요. 가로가 쪼개. 대표님, 예. 이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치하도록 아니, 이분을 좀 초청하셔가지고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지금 내대항을 짓는데 작년에는 평당 2kg 정도라. 2kg고 예. 황금알 농법을 선택을 안 하고 우리 같이 평상시에 쓰는 비료 주고 뭐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요소를 줬답니다. 황금알 예. 농법에 요소를 줬는데 물론 차광목을 치고 황금알 농법에서 요소를 줘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평당 한 10kg 정도. 그렇기에 열과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한번 처음 하는 일이라. 그래 그 처음 그게 경험만 그러라고 제가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바로 나와요. 명장님이 차광망 치자마자 나오고 우리가 우산을 쓰자마자 비가 안 맞습니다. 예.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7월 초에 쳤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열 먹었다. 그러니까. 예. 그러가지고. 예, 그 전에 열 먹었는데 그거를 보완된 게 요소비를 줘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었다. 요소비료를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요소비료를 주고 황금하고 연면시비 해버리면 잎이 두꺼워 가지고 몸 전체 함수량이 많아요. 그런데 요걸 하나 꼭 집어내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오늘 강의 중에 싹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요거 꺼내가 이야기가 요거 꺼내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소 비료 주면 비료를 먹고 잎이 두꺼워져서 함수량이 많아서 적게 뒤인다. 과일이 함수량이 많다. 함수량이 많으면 얘가 수분 증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과일도 열을 식혀요. 함수량이. 그러면 몸 전체의 함수량을 늘려야만이 더 적겠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맹장님 방금 나서 뭐래? 뿌리로 먹어야 된다. 뿌리로. 뿌리로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요소. 그렇지? 요소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토양 분석표에 요소가 안 나옵니다. 질소가. 식물의 밥은 표시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밀감나무,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밥은 질소입니다. 그런데 질소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유기물 속에 유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박에. 그런데 유박은 인산이 많긴 하나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인산이 많아도. 그래서 꼭 그 유기물을 주고 싶으면 유박 종류가 좋지 않느냐. 유박 종류가. 퇴비는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주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더 많다. 주는 순간에 덕보다 실이 많더라. 그래서 그거는 토양 분석표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다.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다. 그러면 그걸 주는데 연면이 효과가 있는 거는 바다에 있는 연면 이걸 주느냐? 잎으로 주는 순간에 실수를 99% 할 수 있다. 요소를 잎으로 주는 순간에 좋은 건 맞는데 토양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토양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파리면 좋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이파리 주면 효과가 좋은 적 보입니다. 과실이 좀 먹기 시작하면 여름에 더울 때 요소 주는 순간에 다 말라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저쪽에 전주에서 대봉 감나무에다가 요소비료 준 거예요. 연면 11호. 8월 초에 준 거 요소비료에서 감도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활락 떨어지고. 그래 말이에요. 요소를 많이 주면 물로 열매 지배하면은 열매가 생리 나가거든요. 많이 박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소화를 시킨 탄수화물하고 잎에 들어간 질소분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많아요. 이 시간 차이에서 장애가 일어난다. 장애가. 이 시간 차이에서 온도값이어서. 좋은 기에는 괜찮습니다. 좋은 기에는. 고온기에 장애를 못 막아요. 그러면 요소를 소화시키려고 하면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골드 칼라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흡수하고 에너지가 바로 만들어지죠. 연면시비하고는 바로 살이 찌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의 상태에서 과일을 우리가 신맛이 나와야 돼요. 레드향, 천혜향 신맛이 많아야 돼요. 그것만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소리인데 조금 더 온도가 내려갈 때 신맛이 떨어지는 순간에 색깔도 안 나고 맛이 없어져요. 왜? 온도가 낮아서 대사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사정이 원을 한 상태에서 염화가리로 팩 돌려버려야 돼요. 그럼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과실로 들어가서 맛도 내고 무게도 나고 과일도 땡땡해지고 붓궁이 안 내거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가리도 이동을 못해요. 인산도 이동을 못해요.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내려가기 전에 지가 먹어야 돼요. 지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실에 되어 있는 당이 높거든요. 뿌리에 있어 질소로 싸워서 그 탄수화물 안 오죠? 그 탄수화물 어디 있습니까? 레드향 과일에 들어있죠. 과일에 들어있는 거 빼먹어 본 거죠. 그리고 카레향이 붓은 것이 요 원인입니다. 과일에 당이 많으니까 과일의 당을 빼가지고 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온도를 낮춰서 그렇다는 거죠. 온도를 높여야 돼요. 당이 안 올라가는 것들은 그 색깔이 안 나고 당 안 올라가는 것은 온도를 더 올리라 겨울에. 그럼 우리 맹장님은 차광이 돼 있으니까 온도 더 올려야 되죠. 맹장님 11월 이후에 12월 달 돼서는 온도를 30도로 잡아야 돼요. 그 30도 잡아서 30도 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딸 때까지 맹장님은 30도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 계속 닫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더 대사정이 빨라지고 에너지를 많이 빨아들여요. 차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차광망은 안 베끼고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서 맛을 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그러면 예. 아까 인산 과다할 적에 청태하고 잎이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아까 잎이 뭐 꼽을. 청태가 끼는 거고 가리 가다 되면 꼬부러지고. 아, 그러면 이게 인산이 없으면 청태가 별로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요소 비료 주면 다 퍼져버려. 싹 빠져요. 아, 요소. 예, 요소만 주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해가지고 옆에 남에 뿌리는. 바닥에 우리가 그 쿨러가 바닥에 저면 관수하거나 네. 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비료를 주면 가스가 나와요. 항시 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요소비료 뿌려주고 물 줘야 되지. 노기가 주는 거는 가스 피해가 없는데 바닥으로 손으로 알비료를 주면 가스 피해가 있습니다. 예, 항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알비료를 뿌렸을 때는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알비료를 주는 거는 알이 굵은 걸 줘야 되고 노기가 쓰는 거는 알이 작은 거. 요소 중에서 잘 녹는 거 그것들은 녹이 쓸 때 이물질이 잘 안 나고 안 맥혀요. 예, 알이 큰 거와 작은 거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소가 알 크고 적은 요소가 있습니까? 한 가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 요소가 있대요? 예, 그거 처음 알았다. 예, 요소 비료가 알이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다. 가는 거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두 개 다 잘 녹아요 물에. 그런데 가는 거는 우리가 바닥에 뿌려주는 거를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굵은 거는 뿌리면 바람이 안 날리게 좋거든요. 예, 굵은 거는 바닥에 뿌려주는 거고, 가는 거는 물에 녹이게 쓰면 그 찌꺼기도 없고 좋고. 그래서 예, 그래 가는 걸 쓰든 이걸 쓰든 간에 하우스를 밤에 개폐를 해줘야 됩니다. 개폐를 해줘야 돼. 예, 그 안 그러면 알을 뿌려놓고 가스가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물에 녹이면 괜찮아요. 그 100평당 최대 10kg까지 써도 괜찮아요. 방법에 따라서는. 예, 하여튼 오늘 그 여기까지 해서 황금원홍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